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최대장입니다. 일단 이제 오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늦은 오후 시간인데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시 정도 될 겁니다. 4시. 하늘이 청명하고 햇살은 좀 따가운데 그래도 가을에 약간 느낌이 나네요. 추석 같은 느낌이 듭니까? 요즘 산에 가면은 밤 따라다닌다. 밤을 많이 따라다니던데 한번 여러분들 뒷동산에 한번 가보세요. 밤이 좀 열렸는지. 좀 열렸으면은 밤 좀 죽고, 밤도 삶아 먹고 하면 맛있지 않습니까? 이 겨울에 먹어야 밤은 제맛이겠죠. 구운 밤. 밤을 이렇게 구워 먹으면 상당히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생밤을 좋아하는데 이 생밤이 맛있긴 맛있는데 이게 생밤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밤은 뭐 삶아 먹든지 구워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유튜버니까 아마 또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뉴스를 이제 전하고 이야기를 전하다 보면은 약간의 좀 겹치는 내용도 있고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중복된다고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크게 짜증낼 필요는 없고 또 알다 보면은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게 다 얽히고 설키고 엮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엮여 있습니다. 그 실타래를 이제 우리가 하나씩 풀어내야겠죠. 지난 보니까 애플이 그 지난 13일이죠. 공개한 그 스마트폰 아이폰 15, 이 아이폰 15하고 이 관련해서 이 발열 논란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발열 논란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 애플의 아이폰 15 시리즈 중에 그 고급 모델이 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그 아이폰 15 프로하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앱을 활용할 때 뭔가 비정상적으로 뜨거워진다는 거야. 비정상적으로 뜨거워진다. 그러니까 발열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발열. 최근에는 그 폰을 충전할 때나 통화를 10분 정도만 해도 뜨거워진다는 그런 벌써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상당히 뭐 짜증나잖아요. 뜨거우면 특히 한여름에는 그 뜨거워가지고 막 거의 뭐 핫팩 이상의 그런 발열 때문에 손이 데일 정도로 합니다. 현재 아이폰 15가 그 미국 등에서 출시됐는데 우리나라에도 다음 달 13일부터 판매가 된다고 하네요. 다들 이제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인은 밝혀진 게 없어요. 원인은 밝혀진 게 없고 애플도 현재 묵묵부답입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묵묵부답이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가 봅니다. 이 발열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각에서는 애플이 설계하고 TSMC가 3나노 공정에서 그 양산한 그 반도체 성능 문제를 발열 원인으로 현재 꼽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애플하고 TSMC를 경쟁사로 둔 우리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얻을 절호의 찬스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사 이익, 절호의 찬스. 하여튼 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이폰 15 그 발열 논란은 유튜브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커완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유튜버 있는데 이 아이폰 15 프로하고 이 프로 맥스의 발열을 그 실험을 영상이 있는가 봐. 실험 영상이 있는데 이거를 공개한 게 시작입니다. 300니트 밝기하고 25도의 그런 실험 조건에서 고사양의 모바일 게임을 실행한 결과 아이폰 15 프로 온도가 30분 만에 48.1도까지 가는 거야. 48.1도까지 올라가더라. 이 같은 조건에서 프로맥스도 45도를 기록합니다. 최근에는 통화를 할 때도 뜨거워진다는 그런 또 불만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 애플의 그 공식 홈페이지의 사용자 그 커뮤니티에도 보니까 전화를 8분에서 10분만 해도 폰이 뜨겁대요. 너무 뜨겁다는 거야. 도대체 폰이 뜨겁다. 이 충전하는데도 발열이 심하다. 이런 게시물들이 올라오는 거죠. 이 발열은 기기의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그런 하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2022년이죠. 갤럭시 S22의 발열 때문에 이 브랜드 신뢰도에 아주 작지 않은 타격을 받았어요. 예전에 뭐 GOS 논란 때문에 엄청나게 타격받았잖아요. 이 발열의 원인은 뭐냐?
현재 여러 가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첫 번째가 이제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이 반도체 애플리케이션 AP의 성능 문제입니다. 성능 문제고, 이 AP는 중앙 처리 장치 CPU랑 그 그래픽 처리 장치 GPU, 그리고 인공지능 처리 장치 NPU가 있는데, 이것 등을 통합한 그런 하는 칩셋, 이 칩셋 형태의 그 반도체로 스마트폰의 그 두뇌 역할을 합니다. AP가 상당히 복잡하죠. AP는 CPU, GPU, NPU 뭐 이런 걸 다 통합한 거예요. 애플은 아이폰 15 시리즈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AP를 혁신 포인트로 냈습니다. 혁신 포인트 내세웠죠. 자랑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만든다. 성능이 좋다. 혁신이다. 했는데 아이폰 15 프로하고 프로맥스 등 그 고급 모델에는 A17이죠. A의 17 그런 AP를 적용을 했고요. 일반과 플러스 모델에는 지난해 양산한 A16 바이오닉을 넣었습니다. 바이오닉. 그 A17 프로 AP의 그 CPU 코어 성능은 전작인 A16의 바이오닉 대비했을 때 약 10% 정도 향상됐다고 합니다. GPU 성능은 한 20% 정도 향상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A17 프로 AP는 애플이 직접 설계를 했고요. 대만 TSMC가 3나노미터 공정에서 생산을 한 겁니다. 생산을 했고, A16 바이오닉의 양산 공정은 한 단계 아래인 TSMC 4나노예요. 4나노. 이런 상황에서 발열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TSMC의 그 3나노 공정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현재 의구심이 확산됩니다.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이 TSMC의 3나노 공정 기술이 기대 이하이기 때문에 A17 AP에 대한 하자가 생겼고, 이제 발열로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IT 소식을 다루는 그 WCCF 테크는 이 발열 문제가 아이폰 15 일반하고 플러스 모델에는 나타나지 않는 점을 보니까 밀어볼 때 그 A17 프로 AP의 하자 또는 이 냉각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일부 전문가들은 TSMC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애플 전문가로 꼽히는 그 고밍치 대만 TF인 그 연구원이 그래요. 최근에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아이폰 15 발열이 그 애플이 경량화를 위해서 열 시스템 설계를 병행한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애플이 방열 면적과 티타늄 프레임이 줄어들면서 열 효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일각에서는 또 USB-C 포트 적용에 따른 그 소프트웨어 이슈를 또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발열 논란이 커지다 보니 아이폰 15 시리즈 판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밍치가 그 애플이 A17 AP 성능을 낮추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거라고 하죠. 이 발열 문제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이폰 15 출하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애플은 현재까지 발열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고, 블룸버그에 따르니까 애플 기술팀은 소비자들의 불만 제기에 대해서 폰이 너무 뜨겁거나 차가울 때 다루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공지사항을 통해서 앱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처음 새 기기를 설정해서 충전할 때 과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열 논란을 겪고 있는 애플하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TSMC는 공교롭게도 삼성의 강력한 경쟁사들이에요. 애플은 삼성전자 그 MX 사업부하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요. 애플의 기술력에 대한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발열의 근본적인 원인이 AP로 판가름 날 경우에는 TSMC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죠. 현재 스마트폰 출하량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 1등은 삼성입니다. 올 2분기 삼성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5,390만 대죠. 점유율이 한 19.8% 됩니다. 애플은 한 4,200만 대 아이폰 출시했고 15.4%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삼성의 뭐 갤럭시 Z 폴드, 플립 5, 애플의 아이폰 15 흥행 정도에 따라서 순위는 언제든지 뒤집혀질 수 있어요. TSMC는 파운드리 사업의 세계 1등 업체인데
TSMC가 안정적인 수율하고 기술 개발을 통해서 애플하고 AMD 등 고객사를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삼성이 2019년부터 이제 파운드리를 차세대 사업으로 삼고 육성 중입니다. 지난해 15조 넘는 자금을 파운드리에 투자할 정도고요. 고객사를 늘려가고 있는데 TSMC를 따라잡는 데는 최소 5년 이상 걸릴 거라는 분석도 우세했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애플하고 TSMC 품질 이슈가 불거지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거둘 거라는 전망이 이제 확산되는 겁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아이폰 15 구매가 망설여진다고 하면서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이 반도체 업계에서도 발열 세태가 이어지면은 TSMC 3나노 공정에 신뢰도에 금이 갈 수가 있겠죠. 삼성의 3나노 공정으로 이제 고객 물량이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삼성은 그 기술력 강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 관계자도 그래요. TSMC는 이른 시일 안에 따라잡는 게 쉽지 않은 실력이 있고요. 강력한 경쟁자다. 그런 얘기합니다. 하여튼 TSMC는 참 그래도 대단한 기업이죠. 내가 볼 때는 뭐 따라잡기는 쉽지 않는 실력은 있긴 있어요. 말 그대로 강력한 경쟁자인데 일단 파운드리 기술력을 높이고 생태계를 확장하는 등 사업의 내실을 좀 다지면서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삼성이 역전의 길을 찾을 거라는 그런 걸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TSMC를 제끼는 게 아니라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그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격차는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고 삼성이 더 나아지지 않겠냐, 더 빠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TSMC가 내가 볼 때는 AP를 좀 잘못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발칵 뒤집혀졌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현재 계속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은 절호의 찬스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